안녕하세요. 김시안 원장입니다. 오늘은 수제 득금차 만드는 과정들을 갖다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오늘의 수제 득금차는 임무초 수제 득금차를 갖다가 살펴보겠습니다. 임무초 같은 경우에는 눈을 밝게 해주고 점을 보하며 붓는 것을 내리고 오래 먹으면 몸이 좋아진다. 피가 거슬려 오르고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속이 답답한 것을 치료한다. 또한 두드러기가 나거나 가려울 때 줄기를 다려 목욕한다. 여성들의 생리불순, 생리통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으며 우울증, 기억력장애, 불안감 감소 등에 좋다. 임무초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을 갖고 있다. 옛날 시골에 시집갈 여성들에게 임무초 즙을 내서 장독대에서 하룻밤 이슬을 맞춘 뒤 이 이슬 해독작용을 활용하여 몸 건강을 이롭게 하는 사례가 있다. 우리가 옛날부터 여성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활용해왔던 재료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시집을 보낼 딸에게 임무초를 갖다가 즙을 내려서 하룻밤 이슬을 맞춰서 먹였던 기억들이 언제 나는데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임무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무초가 가지고 있는 독성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이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슬 자체가 이제 해독제 역할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 조상님들은 지혜롭게 활용을 해왔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또한 임무초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 오기 전에 즙을 내려서 모았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게 되면 더위를 이겨내는 역할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조상님들은 활용을 해왔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임무초 같은 경우에는 여성을 위한 약초라고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임무초가 단점이 뭐냐게 되면 설탕하고는 홍합이 맞지가 않습니다. 상극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효소를 안 담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이제 임무초 즙을 내거나 아니면 차를 만들어서 활용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임무초 차를 만드는 과정들을 갖다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임무초 잎과 줄기를 깨끗이 손질한다. 두 번째, 임무초를 썰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약 한 썰어서 준비를 하셔도 되고요. 잎 자체를 갖다가 뚝뚝 뜯어서 크기 그대로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팬에 덮는 과정으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덮은 재료를 비벼준 뒤에 털어서 건조한다. 덮을 때에 불은 중불로 이제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이제 덮고 난 다음에 재료를 갖다가 채반에다가 아니면 멍석에다가 유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념을 할 때 저게 잎무초 잎이 돌돌 말릴 수 있도록 질 수 있도록 유념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왜 하냐 하게 되면 잎무초 잎에 상처를 줘서 추출이 제일 잘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털어서 건조한 재료를 다시 덮는다. 다섯 번째, 섞은 재료를 다시 비빈다. 유념을 하는 거죠. 여섯 번째, 비빈 재료를 털어서 건조한다. 돌돌 말려 있는 것을 갖다가 툭툭 털어가지고 펼쳐야 되겠죠. 멍석에다가 펼쳐서 수분을 날려 보내고 열기를 갖다가 빨리 식히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이제 덮는 과정으로 넘어가기 위함에서 행위를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덮고 비비고 유념하고 그러고 나서 돌돌 말려 있는 것을 갖다가 털어서 펼쳐놓게 되면 수분을 날려보내고 열기를 내려놓게 되고요. 다시 덮는 과정으로 넘어가고 이것을 반복해서 7번 정도 반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아주 좋은 질 좋은 차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요때에 이제 타지 않게 하셔야 되고요. 또한 비빌 때에 덮을 때 너무 많이 덮게 되게 되면 잎이 이제 수분이 다 날아가게 되고 수분이 다 날아가게 되면 비빌 때 다 깨지죠. 그렇기 때문에 덮을 때에 잘 덮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덮는 과정에서 잎이 너무 빨리 수분이 날아가 가지고 부서질 정도로 하시게 되면 차의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 7번 때까지는 완전한 수분을 날리는 게 아니라 차가 녹차처럼 돌돌 말릴 수 있게끔 하는 행위를 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7번째 건조한 재료를 갖다가 열 처리를 한다. 그래서 이 반복해서 7번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것을 갖다가 8번째는 아주 약불로 완전 재료가 돌돌 말려 있는 상태에 수분이 완전 날아가게 되고 차의 맛을 이제 잡아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소하고 구수하고 쓴맛이 완화되게끔 또한 추출이 잘 될 수 있게끔 하는 행위를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의 맛을 완성도를 갖다가 높이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열철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제 만내기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8번째에서 마무리 지셔도 되고 9번까지 한 번 더 열 처리를 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재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9번째까지 갈 수가 있고요. 8번째에서 마무리 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가 완성된 잎모차는 포장하여 과정을 마무리한다. 그래서 밀폐 용기에 차를 넣고 이제 차를 마시면 되는데 차를 마실 때에 차에
용량은 2g에서 3g 정도의 다관에다가 넣고 물의 온도는 한 80도 75도에서 80도 사이에 물의 온도를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30초 정도에서 우려내서 차를 마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너무 이제 다관 속에 오래 놔두게 되면 너무 써지게 되고 떫어지게 때문에 30초 정도로 해서 우려내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 2번 정도 차를 마시는 행위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성들에게 아주 좋은 수제 득금차, 또한 여름을 해결할 수 있는 차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무초 수제 득금차를 갖다가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산양초 수제 득금차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김시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약용되는 식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해열작용이 탁월하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목단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명나라 시대 구우가 기술한 정등신화 내용 중 목단 등기에 수록된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랜 옛날 한 선비가 이웃마을에 놀러갔다가 술이 거나게 취해 산마루를 넘어오는데 어디선가 가늘픈 여인의 신음소리가 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선비가 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가보니 아리따운 여인이 큰 나무 밑에 쓰러져 있었고, 선비가 깜짝 놀라 왜 그러냐고 묻자 여인이 친척집에 다녀오다가 다리가 삐어 걸을 수 없다고 하자 여인을 부축해 집까지 데려다 준다고 합니다. 선비는 여인의 집에 극진한 대접을 받고 이튿날 새벽으로 집을 돌아오는데, 여인이 오늘 밤에도 어제 만났던 곳에서 기다리겠다고 하자 흔쾌히 수락하고 귀가를 했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선비는 해가 저문 즉시 어젯밤 여인을 만나는 곳으로 갔더니 커다란 꽃이 수놓은 등롱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두 사람은 깊은 사랑에 빠졌는데, 이때부터 선비의 몸이 눈에 띌 정도로 수척해졌고 이 소문은 동네에 쫙 퍼졌다고 합니다. 동네 청년들은 선비의 거동이 수상하다 하며 몰래 선비의 뒤를 따라갔더니 두 사람이 한밤중에 만나 다정히 손을 잡고 잡초가 우성한 오래된 무덤 관뚜껑을 열고 들어가려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다급한 청년들이 선비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갔으나 관은 닫혀버리고 아무리 열려고 해도 열리지 않았으며 무덤 옆에는 두 사람의 길을 비추었던 등록만 낙동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선비를 두 번 다시 볼 수 없게 되었고, 이듬해 무덤 주변에 큼지막한 꽃이 피는 식물이 자랐다고 하는데, 이 일화에 등장하는 식물이 바로 목단입니다. 목단은 중국의 원산지로 우리나라는 신라 26대 진평왕 시절 당나라에 갔던 사신이 당태종으로부터 혼색, 자색, 백색 그 목단꽃을 그려진 그림과 함께 씨앗 3대를 받아온 것이 시초입니다. 목단은 고금을 망라하고 꽃이 큼지막하고 화려하여 모두가 좋아하고, 중국은 목단꽃을 꽃 중의 왕이라는 의미로 화양이라고 부르고 나라의 꽃으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일반 가정 정원의 한두 포기 정도는 심어 가꿀 뿐만 아니라 한옥의 벽장문, 병풍, 장롱, 벽화, 도자기, 장식품, 수에 등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김영량 시인의 모란 피기까지는 시를 비롯한 문화작품도 무척 많았고, 목단의 꽃말이 북이다 보니 집안이 북이영화로 가득 채워지기를 기원하는 심정도 한몫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목단은 자객과의 목단 속 여러 해살이 목본 식물로 중국, 몽골 등 전 세계적으로 30여 종이 분포하고 우리나라에는 작약, 상작약과 목단 등이 자생한다고 합니다. 목단은 2m 정도 자라고 잎은 깃털 모양인데 마주보고 달린다고 합니다. 줄기가 올라올 때는 풀처럼 부드럽다가 생장하면서 목질화된다고 합니다. 5월에는 백색, 홍색, 자색꽃이 피는데 지름이 15cm 이상 되는 것이 있고 꽃은 다른 식물에 비해 무척 크지만 개화하고 일주일 정도만 미미한 향기가 풍긴다고 합니다. 꽃이 지면 별 모양의 열매가 달리고 뿌리는 땅속으로 여러 갈래 뻗어나간다고 합니다. 목단은 꽃이 큼지막하게 꽃 중의 왕인 화왕, 작약꽃과 비슷하나 줄기가 나무여서 목작약, 청주한 흰꽃은 꽃 중의 왕이라서 백화왕, 화려함과 덕을 지니어 부기화 또는 부기초, 천하에서 제일 가는 향기와 빛깔이라서 천향국색, 낙양화, 상객, 화신, 화사, 귀객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웁니다. 목단은 광상동맥과 말초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떨어뜨리고 위장운동을 강화하고 경직된 근육을 인화한다고 합니다.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여 뭉친 어혈을 없애주고 생리불순을 치료하고 항염증, 항세균, 항바이러스, 지혈작용을 하고 통증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맛은 쓰고 매우며 성질은 차고 우리 몸의 심장과 간장을 이롭게 하는 약재이고 목단은 뿌리 껍질 외에 꽃도 약재로 쓸 수 있고 꽃은 콧봉오리가 맺었을 때 따서 살짝 덮어 차로 우려내 마시거나 35도 술을 담가 마신다고 합니다. 뿌리 껍질은 가을부터 이듬해 봄에 뿌리를 캐서 잔뿌리와 속심을 버리고 뿌리 껍질만 다려 먹거나 35도 술을 담가 마시고 뿌리를 캐서 뿌리 껍질을 세로로 잘라 심을 제거하여 말린 것을 목단피라고 하고 뿌리에 칼을 대지 않고 심을 당겨 빼서 말린 것을 통목당이라고 합니다. 목단은 꽃이 크고 아름답고 화려할 뿐만 아니라 울타리 안에 심는 부귀를 상징하는 식물로 꽃이 비슷한 자격과 함께 관상용으로 심으면 좋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목단에 대한 소개였고요. 감사합니다.